예, 그러면 주요 이벤트들 저희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그리고 수급 상황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과는 첫 번째 이벤트는 중국 양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개막을 했고 특히 이제 내일 오전부터 전인대가 이제 또 그렇죠. 집중이 많이 되고 오늘은 정협이 열리고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경제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전략으로 풀어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이번 이벤트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 좀 짚어주시겠어요? 뭉뚱그려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기대할 건 없고요.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양회라는 게 보통 3월달에 항상 고정적으로 열리는데 너무 늦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작년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3월달에 열리는데 작년이 난리가 났었죠. 네. 그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양회가 연기가 되었고 언제 날짜도 못 잡고 막 이런 상황인데 5월달 되면서 이제 코로나 제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5월달에 그 양회가 열렸는데요. 네. 작년 양회를 한번 그 주요 내용에서 나온 내용을 주요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짚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GDP 성장률을 제시조차 못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재정 적자하고 재정 적자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확대를 했었죠. 네.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상황은 굉장히 좀 비상 사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좀 세게 돈을 풀었는데 올해는 뭐 세게 돈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할 게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작년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제시조차 못할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는 그 중요한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작년에 GDP 성장률이 2.3%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어떤 긴축에 나설 좀 재정 확대에 나설 가능성은 좀 별로 없을 것이고 아마 수치 같은 거는 대부분 나왔을 텐데 중앙경제공작회의 작년 11월에 나온 내용 중에서 대부분 나왔을 텐데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한 8% 정도 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특히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이게 이제 기저효과지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워낙 올해는 또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건데 8.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뭐 몇 년간 수치는 재작년에 제시했듯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간을 제시하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떤 뭐 그 돈을 풀어서 뭐 경기를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세 가지 정도의 좀 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소비죠. 지금 중국은 뭐 소비를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민간 소비를 확대해야 되는 분위기고 두 번째는 녹색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요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기술 국산화. 이 세 가지 정도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이유가 올해가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지 100년 되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인 동시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한이에요. 그렇죠.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소강사회라는 그런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었는데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2035년에는 뭐 미국을 어떻게 따라잡고 2050년까지는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대체로 GDP 규모가 2030년 이전에는 중국이 미국을 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좀 어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양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참 상징적인 이번 양회잖아요. 하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구체적인 막 숫자는 덜 나올 수밖에 없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어떤 녹색 경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쪽으로는 한번 눈여겨보자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역시 저희들도 흐름들 그리고 결과들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텐데 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좀 긴장 반 기대 반 하고 있는 것이 이 양회 기간 동안에 지금 긴축 얘기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이걸 좀 추스려주면 참 좋겠는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별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확인 사살이 한 번 나왔죠. 네. 일단 지금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춘절 이후에 직후에 바로 유동성을 회수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춘절 때 돈도 많이 안 풀었고 그 이전에는 여간에서는 춘절 전에는 돈을 유동성을 회수를 안 하는데 회수도 했었고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리지 않겠느냐. LPR 금리라고 1년짜리 이제 우대 대출 금리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작년 2월 달에 한 10bp를 인하했고 4월 달에는
급하니까 20bp를 한 번에 인하했어요. 네. 그리고 그 4월 이후로는 계속 지금 동결되는 상태인데 하반기에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중국의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이죠. 뭐 경기를 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이런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반기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좀 마이너스예요.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기업이 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네. 완만하게 이거 좀 연착륙을 시키고 싶을 때 금리를 인상하고 또 물가가 너무 치솟았을 때. 근데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인데 금리를 인상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좀 그 상식적으로는 조금 판단하기 좀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제 한번 시장에 반영되고 오늘 하루짜리제로더라고요. 오늘은 네.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김용로 앵커 얘기한 것처럼 양회 열리면 항상 수혜주 뭐냐 이런 얘기 찾잖아요. 네. 이제 녹색 경제 얘기도 하는데 녹색 경제를 큰 그림에서 얘기를 했지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수혜주도 찾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중국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최근에 이번 주에 기사 나온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한령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어디 뭐 영화를 뭐 그 중국에서 상영을 하고 한국에서 뭐 현빈 씨 주연한 영화를 뭐 수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한령 관련주도 수급을 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일 수급이 좋은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네. 쌍끌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기획사들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는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J 컨텐츠의 수급이 좋고 게임 관련주들은 별로 수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아직은 이 부분이 영향이 안 되고 있는데 중국 관련주가 부각이 된다면은 역시 이런 그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선대수지 않겠느냐. 뭐 녹색 경제니 이런 부분들은 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딱 수급 상황 그 액수들을 봐도 뭐 딱히 한한령이나 뭐 중국 이슈 때문에 뭐 이렇게 산다는 느낌은 덜 들고 예. 아무래도 실적 전망 좋은 거 위주로 많이 끌어모으긴 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면 요즘엔 유통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예. 유통주의 강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더현대 가보셨어요? 저는 한 두 달 가까운데 후에 가려고요. 사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저기 좀 멀지 않은 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방문하면서 여의도 그 일대가 완전 주차장이 됐어요. 3일절 연휴 때. 그리고 하루에 매출이 90억 원, 오픈날 90억 원 발생했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한 백화점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 현대백화점 보통 일 평균 매출이 2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90억. 그리고 6일 동안 오픈하고 6일 동안 370억이 넘어갔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이게 그러게요. 또 중요한 게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런 세계 3대 명품 매장이 안 들어갔어요. 없잖아요. 네. 요새 그 젊은 층들 20대 초반들이 소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특히 명품들 매장 가보면은 2시간씩 줄 섭니다. 그런다면서요? 근데 20대 초반들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욜로족이라 그러죠. 네.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명품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품이 없이도 이렇게 팔렸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신기록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된 거를 2월달 지표까지 살펴보면은 지금 코로나 확산될 때마다 저기 한 번씩 이렇게 밑으로 툭툭 가라앉기도 하는데 추세상으로 보면은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죠. 3월달 지표 나오면은 저게 이제 기준선 100 넘어가는 가능성도 많고 더군다나 이 백신 치료제 백신이 좀 점점 많이 맞게 되면은 소비 심리는 더 많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유통주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 중요한 환경이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다는. 지금 요새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화두인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격하게 일어나면은 분명히 유통주에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회복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특히 지금 그 소비자 물가가 1%가 넘어갔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농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요새 뭐 대파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란 환경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유통업종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더 높은 가격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서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유통주가 부각되는 사례가 상당히 좀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꼽으면은 쿠팡 미국 상장 네. 얘기를 꼽을 수 밖에 없는데 쿠팡 가치가 저 정도야? 그러면은 우리 그 유통주들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래갖고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이 유통주의 상승을 이끄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유통주의 가치 측정하는 기준이 쿠팡이 돼버렸어요. 예, 쿠팡보다 맞습니다. 더 좋아. 그런데 이거밖에 안 돼라고 그렇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네이버도 확 막 뛰어들어오고 카카오도 기관들이 막 그렇다고 하고. 카카오도 그렇고 막 사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주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분화할지, 그러니까 이게 안에 여러 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을 주로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예. 뭐 마트나 온라인 마켓을 주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예. 편의점도 있고 네. 어떻게 추려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비 심리 사로놓으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백화점일 것 같아요. 비싼 거 아무래도. 파는데. 예. 예. 지금 더현대뿐만 아니고 연휴 기간에 백화점들이 미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백화점들도 막 난리가 났대요. 그 정도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다 된다 그래도 누가 사주는 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기관들이 3월 들어서 뭐 어제까지 이틀 동안 오늘은 뭐 나스닥 선물 밀리니까 다 기관들이 업종 불문하고 팔고 있는데 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좀 산업종들을 살펴봤더니 서비스 업종 네이버 카카오겠죠. 그리고 금융업종도 뭐 지주사들이라든지 금융사들 포함이 됐겠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유통이에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철강, 금속, 화학 이런 쪽은 아까 이제 포스코 얘기도 나왔지만 시클리컬, 사이클을 갖고 있는 이 그 공통점을 따져보면은 인플레이션이랑 관련된 업종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네. 그러면은 3월달에 무게 중심은 여기 맞춰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나라 그 소비자 심리지수 보여드렸는데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죠. 네. 인플레이션이 화두인데다가 거기다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또 줬죠. 그렇죠. 그래서 1월달 소매 판매 증가율이 5%가 넘어갔어요. 시장에서는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은 유통주 테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부문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주들 한번 그 목표가 대비 괴리율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마트 가장 괴리율이 큰 거는 GS 리테일이 가장 커요. 76.5%. 그다음에 이마트 뭐 거의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마트도 그렇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좀 괴리율이 크지는 않은 편인데 여기 또 함정이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항상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어요. 네. 최근에 유통주 분위기 보면은 아마 다음 주쯤이면 유통주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시되 어쨌든 괴리율이 큰 종목은 저는 뭐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마트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현대백화점이나 뭐 GS 리테일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들 한번 수급도 한번 살펴보죠. 수급 살펴보면은 뭐 쌍끌이 나오는 종목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GS 리테일 뭐 이런 종목 정도가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오른쪽이 기관이잖아요. 기관은 이 주요 유통주는 모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유통주를 사랑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유통주에 대해서 수급 상황들 살펴봤고 시장 전체로 높였을 때는 수급상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이번 주 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좀 흐름을 살펴보면은 하이닉스는 기관을 사고 외국인을 팔고 이런 양상이었는데 같이 산 종목들이 눈에 띄어요. 네이버, 포스코,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예.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그 쌍끌이 매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JYP 엔터도 쌍끌이 매수가 나온다는 점. 그래서 뭐 하나인형 문제라기보다는 뭐 실적 좋고 이런 종목들은 수급 보면서 접근을 해도 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는 종목들 보면 결국 금리, 경기 회복, 실적 이거 딱 세 개 포인트네요. 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제가 3,100에서 3,150 정도가 매물이 집중된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항선은 3,100선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제가 유동성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보죠. 실질 이탁금이 그 지난주만 하더라도 옆으로 기고 있었죠. 빨간 선. 네.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주 좀 조정이 좀 급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 시장의 지금 그 대장은 인플레이션, 유통이라든지 시크리컬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밀릴 때마다 한 번씩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조언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봤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성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